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 현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거가 여성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이제 계약이 늦춰지면서 실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협상했던 내용은 뭐냐면 출근을 한다. 근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받는 구조를 바꾼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돌봄 노동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가 실제 또 이제 감염되는 거가 있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작년에 그 1,500명이 싸웠던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 투자 이런 걸 좀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여성 노동자들은 외곽으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공약을 봤더니 결국 여성 노동자의 공약들도 다 이렇게 밀려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뭐 국민의당 이런 데는 실제 여성 노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책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민주당도 딱 하나가 있어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과 취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일센터도 지금 확대한 추세가 있고 직업 표현도 공포가치 높일 수 있는 직업 표현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다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예방 정책으로 여성 노무 상담이랑 그다음에 직장 문화 개선 서비스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지금 21군데에 있는 고용단체 상담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산도 굉장히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예산이라고 하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확장시키는 거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취업 발전, 취업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성의 노동 환경이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 좀 한번 뒤집어 보면 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을 건가라고 하는 거 보면 가사 노동 돌봄을 견뎌봤을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노동 환경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노동 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것부터 사실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노동 정책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현실 뭐 경제활동과 줄어들고 이런 거로만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런 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미래통합당도 아까 보시다시피 기업의 지원해준 정책 그러면 새로 일하기 센터를 좀 전면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별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의당, 민중당, 여성의당, 녹색당에서는 여성 노동 정책에 관련된 걸 좀 더 세밀하게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 보시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성별 임금 성별 임금 격차 해소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유리천정 지수가 최하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50% 이상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봤더니 37.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여성 비정규직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하는 건 최우선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의당은 채용 성차별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2017년도에 뭐 공기관, 금융, 어연 할 것 없이 다 채용 성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 청첩을 했을 때 실제로 과태료가 50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훨씬 강력한 처벌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보니까 여기도 나온 것처럼 채용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를 다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채용 인사위원회까지도 뭐 어딘 40% 이상을 한 성비가 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투명하게 운영됐을 때 훨씬 더 채용성 차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임금 격차 해소와 관련된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진입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그 양성평등 기본계획 실행 계획에도 이 선배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3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거기는 거기까지만인 거죠. 실제로 그러면 할당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하지 않았을 때 처벌 교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력한 조항들까지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돌봄 성평등 돌봄을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출산휴가를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든지 중소기업 같은 건 대체기업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좀 넘겨보면 선배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노동자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과 성차별 부분이라고 하면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교양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성희롱에 의해서 산재는 돼요. 산재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재가 산업안전이 이업을 받았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중지권이라고 하는 것가 있거든요. 근데 성희롱은 포함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에 의한 이업일 경우는 가능한데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와 더불어서 고용평등 법에도 이거 내용을 좀 담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수준을 개선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돌봄이 사회화되면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장기 요양 사회서비스 분야들이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시장으로 내모이면서 이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가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 그래서 최소한 뭐 15시간 또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우 개선이 아니라 결국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직고용하는 체계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좀 명확하게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비공식 여성 노동자, 돌봄 노동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가사 노동자, 가사 도우미 하고 있으신 분들, 또 이제 병원에 간병을 하시는 분들도 비공식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뭐 산재나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거여서 이분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 개정 활동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는 가사 노동자는 노동법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53년도에 만든 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거와 더불어서 19대 때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그다음에 20대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사 노동자 보호법을 했으나 결국은 자동 폐기되는 거여서 올해는 21대에는 꼭 반드시 이 법이 지금 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급 돌봄 휴가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장기 무급 휴직 허용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장기간 무급 휴직을 했을 때 사업주가 기다려 줄 수 있을 거냐, 눈치 안 보고 이거를 좀 쓸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과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민중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지영 뭐를 하면서 하나는 그 유급 출산휴가를 모두 여성에게 유급 출산휴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작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한테는 3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을 해요. 여기 전제는 일을 해야지만이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여성에게 출산 급여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되게 동의를 하고, 일을 한다는 전제는 여기는 바로 그냥 유급 노동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무급 노동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좀 포함이 된다고 하면 모든 여성에게 출산 휴가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하고 있고요. 이제 육아급여뿐만 아니라 이제 육아휴직과 관련된 것들도 실제로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그 폭만큼 이렇게 인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은 돌봄이라고 하는 거가 여성이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우리 그 사회 구조 문제 때문에 여성의 그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임금이 합리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돌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예산에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 무조건 급여가 높다고 해서 이거가 다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이것들을 좀 더 다듬을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직전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것도 좀 들어가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전 내 성희롱 피해 중에서 이제 법계적으로 해서 2차 피해와 관련된 것들은 강력한 내용이나 이제 법정이 됐다고 하면 실제로 사업주에 대한 성희롱건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법인은 사업주로 보지, 법인 대표는 사업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냐면 그냥 상사로 봐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 가까이가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는 사업주나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 여성 노동자들의 보호에 대해 당사자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성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고용 단절 해소,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법안, 그다음에 채용 성차별 근절, 성평등 공시제라고 하는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계속 나왔던 거가 하나가 이제 그 그러니까 성평등 임금 공시제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 법제화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바로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봄 서비스 공단 서입하고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좀 동의를 하고요. 여성의 당에도 정말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 총합돼서 좀 들어가 있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여성 노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 노동이 지정된 성차별 받지 않고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고용평등과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용평등 전담 부서가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동의.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겠다. 정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지만 그게 그냥 문서상에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이거를 위반해서 이제 적극적인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좀 계획 몇 프로 정도 임원을 할 거냐, 아니면 여성을 몇 프로 고용할 거냐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하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이렇게 뭐 네거티브나 아니면 처벌하는 조항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있고, 여성의 당 같은 거 다 들어간다고 하면 여성 일본 할당제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민주당이나 뭐 통합 미래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성 노동이라고 하는 거가 경력단체 여성에 대한 것만 해결을 하면 여성 노동 그냥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성 경력 단절이 아니라 고용 단절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보통 말하는 임신, 뭐 출산 이거였냐라고 하는 거와 더불어서 다른 질문을 던졌을 때 고용의 조건, 뭐 계약직이었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거는 노동 환경이 임금이 낮든지 아니면 계약직이든지 계약이 만료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노동공약, 여성 노동공약 영역이기도 하고 꼼꼼히 보면 행정부뿐 아니라 여성 노동 정책이 실시되어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성 노동 정책이 그동안 그 보수 정부 10년을 거쳐서 거의 실종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실종에 사실은 이건 뼈아픈 반성이기도 하지만 여가부가 기여한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경력단절 문제, 이게 여성 노동의 과대대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단절, 세일센터, 취업지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꿔내야 되는 거고요.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제 생각에는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동료 남자랑 제가 임금이 다르다는 게 성별 임금 격차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건 사실은 구조의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별 임금 격차가 없어요. 차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의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직급에 차이가 있는 거죠. 여성과 남성 같은 승진의 문제, 역할 이런 문제가 이런 있는 거죠. 거에 의해서 그냥 구조의 문제, 이게 노동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 기본법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이 장기적으로 기본 계획 같은 거 수립해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되는지를 단위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오해들도 한편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우리가 이 재원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출산급여를 다 주자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이건 보통 건강보험일 경우 이렇게 가능한데 고용보험일 때 어렵거든요. 육아보험도 만들자 그러면 사회보험을 만들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노동은 재원의 문제도 굉장히 많게 있어서 이거 다 포함해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여성노동 관련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사실 없어서 그런 토론 시간에 좀 더 이게 정책적 입법까지 해나 공약을 만들어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때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고요.